강연이나 설명회 중독, 설명회 중독, 강연 중독, 설명회 중독.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신가요? 좀 낯선가요? 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같은 세바시를 비롯해서 TV에서 강연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꽤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요즘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자주 우리가 그 강연 프로그램에 자주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TV뿐만 아니라 각종 강당에서 벌어지는 강연과 설명회는 무슨 인문학을 표방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인문학을 포함해서 무슨 교육, 입시, 무슨 공부법, 진로, 취업, 역사 여행, 자존감, 위로, 힐링, 어떤 고민 상담,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이제는 몇 가지의 주요 주제를 넘어서 굉장히 무한정 세분화되면서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짧은 시간 내에 저명한 강사들의 훌륭한 강의는 지식의 외연을 넓히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연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듣는 내용을 지식 습득의 거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강연 중독이나 설명회 중독이란 말을 제가 하는 건 오로지 그런 강연이나 설명회가 오로지 지식 습득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연 중독, 설명회 중독, 유튜브 중독,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유튜브 중독 얘기를 하니까 그건 당연하긴 하지만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강사들은 강의의 완성도와 흡인력을 위해서 너무 성급한 결론에 이르는 유혹에 빠집니다. 주제를 자극적으로 각색해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적절한 퍼포먼스와 함께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전달하면 청중은 감탄하죠. 입시나 취업, 자존감, 고민 상담, 역사 여행 등의 관련 메뉴는 수요에 맞게 세분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일반인이 듣기에는 전문적 영역이라 솔깃하지 않을 수 없고 강사의 권위에 의한 특별한 강조가 더해지면 청중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의심하지 않을 완전 무결한 진리나 진실이란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강사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들은 충분히 의심하면서 들어야 할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과학 철학의 명저죠.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토마스 S. 쿤은 과학이 밝혀낸 진리 역시 패러다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만든 이론도 영원한 진리로 쉽게 굳어질 수 없다는 의미겠지요. 유명 강사일수록 강연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이 도달한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청중들을 비현실적인 목표, 즉 과대망상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누구나 무조건 할 수 있다는, 현실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신화의 강사와 청중이 일심동체가 되어 빠져듭니다. 1%도 안 되는 성공 사례를 99%가 넘는 실패 사례를 무시하면서 과장합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비과학적인 사례를 마구 쏟아냅니다. 그럴듯한 사례들이겠죠. 또 아주 바람직해 보이는 사례들이겠죠. 이미 환각 상태인 디오니소스적인 환상에 빠져 있는 탓입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술에 취하거나 어떤 그 환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디오니소스적인 상황에 빠졌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죠.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인 내용은 들을 때는 대단한 이론과 지식 같아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무 쓸모없는 내용으로 전락합니다.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제 짝을 찾기 어렵듯이 막상 자기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려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선택은 또 다른 강연을 들으면 된다는 위안 심리에 기대는 것이겠죠. 강연이나 설명회에 참석할수록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불안감은 증폭되고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강연 중독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강연이나 설명회 중독에 빠진 청중은 대체로 세련된 형태의 요약 정리를 좋아하며 어떤 과정이든 최대한 적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지름길을 선호하게 되죠. 다음은 그들은 강연 내용을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는 무관하게 정신적 자극으로 삼아 과대망상에 불과한 꿈으로 대체시키며 근거 없는 낙관에 휩싸입니다. 또 그 다음은 사용기한이 별로 길지 않지만 그 내용은 사용기한이 별로 길지 않죠. 그 다음은 그들은 강연의 내용을 철석같이 믿으며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깊은 생각이나 사색의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 까닭이겠죠. 마지막으로 강연에 중독된 사람들은 강연 내용보다는 강연자를 드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의 말은 따르지 않고 예수 그 존재 자체만 믿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연이라도 적당히 들어야 하고 들을 때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훌륭한 강연이라도 자신의 사고와 융합하여 잘 섞이는 내재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끊임없이 강연을 들어야 하고 강연을 듣지 않으면 불안감에 이은 갈증과 허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은 스스로 능동적인 노력에 의한 공부의 결과이며 강연과 설명회에만 의지하게 되면 열을 배워도 하나조차 모르게 됩니다. 진정한 공부는 자신의 정신적 성장과 성숙은 물론 꿈과 비전을 이루는 도구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름길을 선호하는 심리는 당연하지만 지름길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삽질의 과정인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강연이나 설명회는 공간과 시간 제약이라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자극적이고 퍼포먼스적 요소를 유용하게 사용하며 팬덤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똑똑한 청중이라면 그런 실상을 꿰뚫어 봐야겠죠. 신체나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보다는 이제는 남의 일방적인 사견으로부터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강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역시 강연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들을 때는 너무나 내 얘기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강연에 빠질수록 내 삶은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에 너무 많이 빠지면 오히려 그렇게 너무 많이 빠진 사람이 더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진리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런 길은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의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것들 먹기만 좋지 그게 정말로 자신의 몸에 도움이 될까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강연이나 설명회 또 유튜브에 많은 어떤 그 내용들 그런 것들도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체적으로 바로 서야 그런 것들이 참고 자료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너무 수동적으로 끌려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생각,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연의 어떤 중독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연이나 그렇게 시간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연을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니까요. 네.